안녕하십니까. 통증의사 이관우 안 아프자 7분 이야기 오늘 14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추부 통증에 대해서 좀 몇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이 경추통, 목 부위와 경견부, 경추부, 여기서 시작되는 통증이 워낙 다양하고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치료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해보고 또 환자분들의 경우를 경추 디스크에 대한 제 경험들을 잘 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로 딱 결론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 첫째, 경추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생긴 경우, 그러니까 어떤 퇴행성으로 생겼거나 혹은 어떤 무리한 동작을 반복해서 하다가 생겨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어떤 상황에서 생겨난 경추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100명 정도의 경추 디스크 경우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추 디스크는 없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첫째고요. 두 번째는 경추 디스크 치료는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추통 전체가 그렇지만 이 척추 통증이 요통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을 좀 오래도록 충분히 잡고 또 꾸준히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첫째 부분 특히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 왜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저 외과 의사분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 경추 디스크 수술하는 분들은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취를 했고 또 통증 환자분들을 쭉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을 경추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난감한 것이 뭔가 하니 수술을 했는데 더 괴로워지고 목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환자분들 치료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의사로서 정말 절망이라 할까 이런 걸 경험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경우는 이제 경추 디스크가 신경의 척추의 경추부는 굉장히 많이 신경이 손상이 오면 큰일이 나는 곳이에요. 거기 경추부에 신경이 눌리거나 해서 척수 신경이 손상이 오면은 전신마비가 거의 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경추 디스크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는 이 경추 디스크 경추 수술은 특별히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나 어떤 떨어지거나 목이 또 소위 말하는 목이 부러졌다 하죠. 이게 그런 식의 의학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하기 어렵겠죠. 그렇기도 하고 또 병의 진행상 종양이 있거나 또는 척추에 어떤 뇌 척수액이 순환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상황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될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경추 디스크는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수술을 아마 다른 수술 권하는 분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경우 보면 급성으로 생겼을 경우 수술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 젊은 20대, 10대 이 청년들에게 수술을 했던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건 정말 아마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또 왜 수술을 안 해도 되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어떤 경추 디스크 생겼을 때 왜 안 해도 되는가 그 중요한 그 증거가 제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 옛날에 우리 시골의 어머니들이 머리에 널멀 이고 다니셨잖아요. 머리로 압박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평생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목이 경추가 디스크가 뭐 정말 디스크라고 보기에 더 심한 그 퇴행성 변화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MRI 사진이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와 이분이 정말 생명이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그 경추의 그 골격이나 또는 척수 신경 자체가 변형이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목 안 아프다 하고 잘 지내시는 걸 봤어요. 물론 아마 평생을 이제 충분한 연령을 이제 사시지는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 최소한 그 경추의 문제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추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왔을 경우에 조금 통증이 있고 이 의학적인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수술을 안 하시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가급적이면 피하시면 좋아요. 제가 외과 선생님들은 수술이 뭐 잘 못해서 그렇다거나 무슨 수술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잘 하시더라도 이 경추에는 다른 구조물을 집어넣거나 또는 그 뼈의 변화를 골격의 변화를 주는 경우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경추 디스크 자연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은 우리 집 사람이 아주 지독한 경추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집 사람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보는 소아치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늘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아주 고된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 10년 하니까 40대 중반쯤 지나니까 디스크가 왔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왔느냐. 너무 손이 저리고 목이 아파서 밤에 잘 때 울고 잘 정도였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 때가 되면 불러서 대학병원에서 MRI도 찍고 하면서 통증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해야 되나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 1, 2년 치료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나아지지 않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지되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2년 전에 제가 이 병원을 개원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그 경추 디스크 제가 오랫동안 집사람 그 통증을 알기 때문에 어느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위 시술을 했습니다. 그 신경에 카테터를 넣어서 약을 주고 조금 염증을 없애게 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치료를 했더니 지금 우리 집사람이 2년 됐습니다. 시술한 지. 근데 2년 동안 팔 하나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정말 부인한테 점수를 많이 딴 남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이 정도 아픈 분들도 이 신경치료로 디스크 치료가 가능하구나 한 것을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 사람만큼 심한 경추 디스크 환자, 자연적으로 생긴 분들 중에 그런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아주 심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제 의원에 오는 경추 디스크 환자분들은 아주 자신 있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추 디스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경우는 누구나 수술을 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퇴행성 경추 디스크거나 혹은 뭐 조금 무리를 해서 발생한 이런 디스크 통증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의 정상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경추 디스크나 경추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